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늘 로봇 시리즈 중 손에 대해 특히 유연한 손 관련 내용입니다. 강한 손이 아니라 유연한 손인데요. 이 손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터미네이터 2죠. 이 영화에도 터미네이터 손이 나옵니다. 이건 힘의 상징입니다. 1984년 카일리스는 사라 코너에게 T800이 40년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2024년입니다. 공상과학 영화는 종종 타이밍을 잘못 잡아 기술이 출시되기 수십 년 전에 예측을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임스 카메론이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행사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봇 옵티머스가 22도의 자유도를 가진 손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매끄럽게 이동하며 인간 수준의 소근육 운동 기술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테슬라 옵티머스는 킬러 로봇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CES 라이브에서 옵티머스 관련해서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 않다면 확실히 터미네이터 영화 T800 손과 연결되죠. 그건 영화니까.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 22 자유도를 가진 손을 가지고 있다. 올해 몇천 대를 제작할 예정이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 생산량을 10배로 늘려 10만 대를 제작할 계획이며 다시 10배로 늘려 27년 최대 매출 30조 원 달성이 목표이다. 이렇게 로봇 시장과 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 자유도의 손을 계속 강조하고 이 유연한 로봇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손이 있는 로봇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의 기능도 목적이 여러 가지고요. 부드러운 손, 강한 손, 글리퍼 같은 사실 인간의 손은 목적이 다양합니다. 그거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다기능이 인간의 손이죠. 일단 당장 이것을 다 만족하는 손은 만들 수 없다라고 봅니다. 1년 전 렉스 프리드먼 영상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손에 대해서 말했죠. 엄청난 양의 엔지니어링이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핸드는 옵티머스의 모든 엔지니어링의 절반 50%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미친 손재주, 힘, 역학 및 감지 능력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 작은 기능들이 우리의 뇌 속에서 많은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액추에이터, 전류 센서 및 컴퓨팅 기술로 복제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 간단히 손으로 잡지만 이 메커니즘은 다양한 원인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유도, Degrees of Freedom이 많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이제 관절 꺾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손에만 자유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의 모든 부분에 자유도가 있습니다. 큰 관절들은 보통 액추에이터로 구성되죠. 인체의 움직임은 관절에 따른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관절로 축소해보면 관절의 기동 방향은 3차원으로 각자의 벡터로 구분됩니다. 보통 XYZ로 자유도가 3개인데요. 여기에 또 시간을 더하면 4차원 4자유도까지 증가가 됩니다. 영상은 샤도우 핸드이고 자유도는 24도로 가장 높습니다. 로봇 손의 구동원 수가 자유도와 같으면 완전 구동이 되고요. 구동원 수가 자유도보다 작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 작동식 솔루션은 각 관절마다 액추에이터가 있어 인간의 손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 더 높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저작동식 솔루션은 통합성은 높지만 기능이 부족하고요. 손가락을 섬세하게 제어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각 부분에 대한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죠. 즉 자유도가 높을수록 설계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손재주가 있는 손의 크기가 인간의 손에 가까워지도록 많은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이즈가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밀하고 소형의 다량의 액추에이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유도 또는 로봇 시스템의 그리퍼는 인간이 움직이는 방법과 비교되고 있죠. 각 자유도에 대해서 하나의 관절이 필요합니다. 총 6개의 자유도가 로봇손에는 필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로봇들은 3개에서 5개 정도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이건 자유도가 높을수록 운동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인간의 손의 동작은 35개의 근육으로 제어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은 15개가 팔의 앞부분에 위치해 있죠.
손과 팔도 연결되어 있고, 즉 손의 근육의 배열 그리고 강한 강도를 가진 팔의 근육들,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손이 복잡하고 세밀하면서 강한 힘도 가질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로봇이 따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유도의 개념은 쉬우면서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즉 35개의 근육과 27개의 뼈가 있다는 거, 그리고 손가락, 손목, 팔까지 연결되는 상체의 움직임, 여기 힘을 줄 때의 하체의 밸런스도 있죠. 그리고 눈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공을 잡는 흥미로운 영상이 공개되었죠. 여기에서 오른손이 테니스 공을 잡는 데에 집중하고 있지만, 엔지니어들은 공을 잡지 않는 다른 손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여기 옵티머스의 고정된 손은 불필요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테니스 공을 잡는 것은 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시각과 하체 밸런스도 같이 연동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듯 산업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로봇은 단일 반복 작업 수행자에서 복잡하고 변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로봇이 상호작용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가 손재주라는 거죠. 로봇이 지기, 조작, 심지어 지각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로봇의 적용 범위와 작동 능력을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손재주가 뛰어난 로봇 손의 구성은 다재다능함에 기능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손의 완성은 로봇에게 다양한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성된 손은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성의 손, 남성의 손, 터치냐 아니면 힘이냐. 일단 먼저 특정 기능이 강조된 손이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동 시스템, 모터, 공압, 유압, 전달 시스템, 센서 시스템, 촉각, 힘, 위치 센서 등을 포함하게 되고, 이것을 제어하는 시스템, 손의 움직임과 작업 실행을 달성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구성이 필요하죠. 이를 통해서 정밀하게 제어하게 됩니다. 자, 손동작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후 각각 세부적으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